변호사의 어떤 뭐 연봉, 생활, 즐거웠던 점, 힘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원하게 연봉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변호사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요즘 막 넘쳐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궁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가능한가요? 궁핍이라고 하면 선배 법조인들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법조인은 가난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경제적 곤궁과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의 어떤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특히 법조인은 곤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 좀 들었었고요. 네.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고 점점 시장은 뭐 경쟁되고 있는데요. 법조인은 철저히 서비스직이고요. 네네. 이 서비스직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경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한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법조인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약간 금액으로 따지면 대기업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저도 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요. 네. 지금 처음 법조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기업의 어떤 뭐 대리 마루복이나 마장 직책 이런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변호사마다 많이 다른 것이 저는 개업 변호사도 해봤고 지금은 또 고용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어떤 그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도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 이제 뭐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다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떵떵거릴 순 없나요? 똥똥거릴 수도 당연히 있죠. 네. 똥똥거릴 수도 있고요. Always on this shit. Popping out the rape. 최근에 선배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Get it. Smashing on your bitches. Get it. 개인 매출이 웬만한 탑 스타급 스포츠 선수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 야구인가요? 네? 야구.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변호사하기 유리하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 일에 어울리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기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은 그 분쟁 속에 사는 변호사이지만 분쟁을 상당히 싫어하고 법조계 비둘기 앞에 있는 선생님의 이름은 다. 법조계 대프콘. 선생님의 이름은 뭐? 이 분의 이 의뢰인의 이 사건의 가장 평화롭고 종국적인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교통사고 전문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생명을 달리하였고 그 남은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에 있어서 그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쉽게 들겠나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안 들죠. 네. 그런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네. 가해자와 피해자, 특히 이제 교통사고의 어떤 그 실범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회복적 사법을 도모하는 것이 형사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의 형사적 정의다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적인 방법에 있어서 합의도 단순 합의가 아니고 진실된 어떤 그런 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저는 대학교 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에세이를 읽었는데 네. 그 에세이에서 특정 브랜드의 담배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아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해요. 당시 어떤 그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담배가 딱히 다른 담배에 비해서 좋았거나 뭐 그래서 피고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제 기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게 되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 어떤 기질이 법조인에 맞는다가 아니고 본인이 자신을 잘 들어봐서 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일에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처음 있었던 기억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새로운 법인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좀 드문 제도이고 다행히 저희 법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좀 활성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네네. 국민참여재판의 경험이 지금 아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가능한가요? 그 사건은 정말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진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그 사람이 피해자로 둔갑된 사건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증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 배심원 분들도 정말 공감을 해주셨고 사건의 결과 또한 피고인의 어떤 인생을 바꿀 만큼 그런 사건이었고 변호사로서 가장 기뻤던 점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저는 평생 변호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 같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오, 되게 멋있다. 여기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는 직업 같은데요? 보람이 확실히 있는 직업이죠.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간에 그 의뢰인, 그 피고인을 위해서 그 법정에서는 그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보람이 있는 직업이죠. 반대로 그러면은 힘들었던 점, 변호사하면 솔직히 이런 건 조금 힘들다. 저는 아까 법조계의 비극이라고 표현한 만큼 시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실은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이 법인으로 와서 제가 교통사고를 전담하게 되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뭐 SNS 상에서 돌아다녀도 절대로 클릭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 보게 되죠. 아. 이거는 실례로요. 저는 그 블랙박스를 몇 번 처음 보고서는 악몽에 몇 번을 시달렸어요. 그런 점이 좀 직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통사고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사고들도 많고요. 뭐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그런 판결은 적극적이지가 못합니다. 피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과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인 의견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좀 위자료 같은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좀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이제 일에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호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네네. 법조인은 실은 전 더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CEO,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쇼핑몰의 어떤 운영자, 네. 여러 어떤 다양한 베이스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궁핍하지는 않는 사람을 전제하에서 이 본인이 어떠한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투철한 윤리와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늘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